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헤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쳐가는 인연에 마음을 열어버리며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는 결국 흐르는 강물 속에 떨어진 조약돌처럼 어중간한 관계만을 남기고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인연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상처는 마음의 강을 가로막는 돌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때때로 진실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는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던져진 돌처럼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인연의 끝을 알리는 신호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깨닫고 우리는 차분히 그 관계를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할 수 있는 3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둔다면 불필요한 관계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전할 3번째 신호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호를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지나친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대화보다 침묵이 익숙해진 관계일 때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상대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면 그것은 관계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급히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결국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화면 속의 무언가가 더 흥미롭다고 느끼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 속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반드시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가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만 반응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침묵 속에 숨겨진 무관심의 신호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없이 흐르는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완성됩니다. 이런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와의 만남이 끝난 후 내 감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만남이 끝난 후 드디어 끝났다, 이제야 숨 좀 쉬겠다는 기분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과의 시간이 즐겁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만남을 마친 후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내면은 이미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런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퍼빙입니다. 폰과 무시를 합친 이 단어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핸드폰에 집중하며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차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 서운함이 쌓여 가게 됩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존중받을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의 신호가 반복되면 그 관계는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함께 있는 순간에도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그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 있는 시간이 서로를 채워주고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마음의 거리와 시간을 놓쳤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호 존중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주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난과 조롱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점차 깊이를 잃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 고민해야 할 순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점점 자주 반복되고 결국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존중이 사라졌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이해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시가 반복되는 관계는 이제 그 본질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 조롱, 무시가 반복될 경우 그 관계는 90% 이상의 확률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잘 알지 않느냐는 생각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라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꾸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며 두 가지 선택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솔직하게 불쾌함을 표현하고 그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감정을 쌓아두기 쉽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상대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그 관계를 놓아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인연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지속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마치 흐르는 물이 막히듯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고 결국 고인 물처럼 썩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마음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관계일 때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같은 사람들과만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은 마치 계절처럼 변화하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때 그 시절에 필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관계가 더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존의 관계에 대한 애정이 서서히 식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를 인식하고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거나 서로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인연이니까 라는 이유로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떠난 관계는 마치 흐르는 물이 막혀 고여 있는 것처럼 결국 시들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관계는 그저 시간이 흐를 뿐 더 이상 함께 자라지 않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고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듯 헤매지만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떠나야 할 순간과 머물러야 할 순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하고 어떤 인연은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를 심리적 여백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가득 찬 컵에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 우리가 이미 끝난 인연에 계속 집착하면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백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다가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때로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존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솔직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 없지만 진정한 지혜는 지금의 선택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택을 통해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인연들이 지나간다 해도 진정한 관계는 존중과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길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반드시 좋은 관계를 의미하지 않듯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점차 그 본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관계의 진정성은 시간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존중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도 가장 깊은 아픔도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 때 우리는 내 감정과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관계에 집착한다면 그 에너지는 점차 고갈되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존중하고 내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의 깊이를 측정할 때 시간이나 나눈 말들보다는 마음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서로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와 나를 함께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만큼 그 관계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깝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려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의 습관을 기르고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 그 관계가 더 이상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곁의 인연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를 힘있게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부담을 주는 관계인지 점검해 보세요. 좋은 인연은 때로는 그 자리에 떠나야 할 인연이 떠난 후에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가득 찬 그릇에서 물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 비워야만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말이 여러분께 더 다가왔는지 조금 더 깊이 들으며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대화보다 침묵이 익숙해진 관계일 때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상대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면 그것은 관계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급히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결국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화면 속의 무언가가 더 흥미롭다고 느끼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 속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반드시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가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만 반응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침묵 속에 숨겨진 무관심의 신호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없이 흐르는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완성됩니다. 이런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와의 만남이 끝난 후 내 감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만남이 끝난 후 드디어 끝났다, 이제야 숨 좀 쉬겠다는 기분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과의 시간이 즐겁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만남을 마친 후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내면은 이미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런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퍼빙입니다. 폰과 무시를 합친 이 단어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핸드폰에 집중하며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차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 서운함이 쌓여 가게 됩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존중받을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의 신호가 반복되면 그 관계는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함께 있는 순간에도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그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 있는 시간이 서로를 채워주고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마음의 거리와 시간을 놓쳤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호 존중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주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난과 조롱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점차 깊이를 잃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 고민해야 할 순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점점 자주 반복되고 결국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존중이 사라졌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이해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시가 반복되는 관계는 이제 그 본질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 조롱, 무시가 반복될 경우 그 관계는 90% 이상의 확률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잘 알지 않느냐는 생각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라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꾸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며 두 가지 선택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솔직하게 불쾌함을 표현하고 그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감정을 쌓아두기 쉽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상대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그 관계를 놓아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인연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지속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마치 흐르는 물이 막히듯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고 결국 고인 물처럼 썩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마음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관계일 때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같은 사람들과만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은 마치 계절처럼 변화하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때 그 시절에 필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관계가 더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존의 관계에 대한 애정이 서서히 식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를 인식하고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거나 서로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인연이니까 라는 이유로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떠난 관계는 마치 흐르는 물이 막혀 고여 있는 것처럼 결국 시들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관계는 그저 시간이 흐를 뿐 더 이상 함께 자라지 않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고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듯 헤매지만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떠나야 할 순간과 머물러야 할 순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하고 어떤 인연은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를 심리적 여백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가득 찬 컵에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 우리가 이미 끝난 인연에 계속 집착하면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백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다가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때로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존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솔직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 없지만 진정한 지혜는 지금의 선택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택을 통해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인연들이 지나간다 해도 진정한 관계는 존중과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길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반드시 좋은 관계를 의미하지 않듯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점차 그 본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관계의 진정성은 시간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존중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도 가장 깊은 아픔도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 때 우리는 내 감정과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관계에 집착한다면 그 에너지는 점차 고갈되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존중하고 내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의 깊이를 측정할 때 시간이나 나눈 말들보다는 마음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서로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와 나를 함께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만큼 그 관계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깝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려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의 습관을 기르고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 그 관계가 더 이상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곁의 인연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를 힘있게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부담을 주는 관계인지 점검해 보세요. 좋은 인연은 때로는 그 자리에 떠나야 할 인연이 떠난 후에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가득 찬 그릇에서 물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 비워야만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어 좋은 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